오늘 코로나 3차 접종을 하고 왔습니다. 어제 맞았는데 몸 상태가 조금 생각보다는 안 좋더라고요. 저는 1차, 2차, 이제 3차를 맞았는데 1차 때보다 좀 더 뻐근한 느낌이 들었고 두통도 조금 같이 유발이 돼서 영상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자, 이제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또 그 전쟁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좀 추가 하락이 발생이 됐죠. 추가 하락이 발생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이제 각 나라들 사이에서 주민들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혹시 전쟁이 날 수 있을까 봐 짐을 다 싸서 이동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전쟁 이슈도 이슈죠. 그쵸? 큰 이슈입니다. 사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큰 이슈인데, 전쟁을 해가지고 경제를 망가뜨릴 거냐. 일단 요거를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전쟁을 해서 경제가 망가지면은 뭐 두 개의 국가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국가들이 다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포인트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각 나라별로.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미국 시장이 너무 고점을 가가지고 이걸 끌어내리기 위한 일종의 보여주기식이다라고 좀 보였는데, 어쨌든 뭐 오늘도 보면은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똑같이 눌리고 있습니다. 하라고 가고 있어서 흐름은 좋진 않죠. 자, 우리는 이제 코인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봐야 될 게,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여기 전에 이제 4천 정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반등 주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밀리고 또 반등 줬다가 밀렸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눈앞에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은 미국에 좀 이벤트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미국의 이벤트 거리.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이슈가 될 텐데, 지금은 이제 가격적으로 놓고 본다면, 여기 추세, 첫 번째 추세와 두 번째 추세로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추세를 지켜줘야지 가능하면 좀 반등이 쉬울 거고, 만약에 여길 깨고 내려가서 밑단까지 찍고 반등이 나온다면 조금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3월 15일 날 미국 FOMC 그 금리 인상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질지, 물론 뭐 너무 안 좋게만 또 가버리면은 여기 자체도 여기 요 밑단 추세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시간은 한 2주 정도, 3주 정도 남았죠. 이번 주까지 포함하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재에 악재가 겹친 그런 연초가 돼가지고 현재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최하단선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하단선을 장중에 깨고 올라오는 건 괜찮은데, 완전히 깨고 내려가서 끝나게 된다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코인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전에도 이제 요거를 보면서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주봉에서 보니까 아직도 전체적으로 지지선 추세를 유지해주면서 비트코인이 상승되고 있다. 근데 여기를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은 첫 번째 데드 크로스가 될 거예요. 전체 흐름에 대한 데드 크로스. 그래서 여기를 추세를 이탈한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갔다 빠졌다 하는데 다시 상승을 시키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폭을 만들어 주는 게 추세 하단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하단이 깨졌을 때는 반드시 4,600에서 5,000 요 구간도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편으로 봤을 때는 빨리 요 모든 게 좀 해소가 되고 돌아서는 게 좋겠다. 또는 중간중간마다 좀 좋은 이슈들이 나와서 좀 방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코인 시장도 그냥 막연하게 움직임을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 수익권이라면은 팔고 나가야 되겠죠. 상황이. 그렇지만 대부분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좀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좀 크게 보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제 진짜 시나리오대로 분석대로 여기서 반등이 안 나와줬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는 만약에 깰 경우
추세 하단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 발생되는 부분이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에 이제 그 램코인이 밀렸듯이 램코인 보셨을 거예요, 다. 자, 램코인을 보면 이제 이렇게 뭐 쭉 빠져가지고 완전 저 지렁이가 됐는데, 그죠? 자,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눌려서 쭉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짧으면 수개월이고 늦으면은 새해가 또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비트코인이 이제 하단을 깬다면 우리가 그런 사태까지도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또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안 좋은 쪽으로 갔을 때, 좋은 쪽으로 가면은 뭐 반등이 계속 나오면 다시 체크를 하겠지만, 일단은 안 좋은 쪽으로 좀 예상을 좀 짜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여기 맨 추세 하단을 깨는 거였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지지선을 깨는 겁니다. 자, 지지선까지 내려와서 버텨줄 거냐 깨줄 거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한 3,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대략 3,500 정도인데, 전에 여기를 지켜줬던 지지 구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깬다면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를 지켜줄 거냐 그것도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놓고 체크를 해야 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완전 3,500 지지선까지 깨져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추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가격과 상관없이 추세가 무너진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시로 추세라는 게 무너지면은 어떤 식으로 좀 가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샌드박스의 좀 움직임을 본다면, 이렇게 상승이 잘 나왔던 시점이 이제는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락 구간으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이렇게 느긋하게 오르락 내리락을 수개월 동안 반복할 가능성이, 지금 비트코인 앞으로 추가 하락이 된다면 그런 저런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좀 길어지지 않을까 시간이. 자, 그래서 방법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만약에 진짜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갔다, 그래 전쟁을 하든 금리 인상을 뭐 몇 차례 하든 진행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매집을 하든지 완전히 그냥 정리를 하든지,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잘 올랐던 뭐 스트라이크나 그다음에 리플 뭐 이런 애들 있죠. 샌드박스, 그리고 보라코인도 마찬가지. 보라코인은 1200원이 깨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좋았던 코인들, 개별로 봤을 때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코인들마저 붕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주가를 다시 좀 체크해서 모아가는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저 선이 무너진다면 시간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오랜 기간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굳이 따진다면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하락이 되고 나서, 그쵸? 하락이 되고 나서 빠졌는데, 상승까지의 기간 자체가 거의 1년이 걸렸거든요. 밑에서 다 빠진 자리에서 다시 상승 타기 때까지가 1년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시점이 올 건지 좀 나름대로 또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 이제 초창기에 보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이 끝난 이후에 하락되는 시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추세가 이탈이 됐다. 그럼 얘도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밑에 하단이 깨졌죠. 하단을 회복을 안 되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간이 길어졌는데, 요 시간마저도 6개월 이상이 되어 버렸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탈이 된다면 저런 그림을 연속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하고 싶다 그래도 매수하기보다는, 또는 추가 매수를 많이 하기보다는 그냥 부분적인 추가 매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뭐 때려 박는, 아주 많이 사들이는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사실상 5,500만 원을 돌파해야 가능한데, 여기 부분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막 덤벼들기는 사실 무리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를 찍고 반등이 나올지 이탈이 돼서 당분간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지는 좀 따지고 봐야 되고, 만약에 하단을 딛고 반등을 준다면 다시 한 5천 한 300에서 5,500까지 반등 시도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또 반등이 되었을 때는 어떤 그림을 또 만들어 주는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 밑에가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이거 추세선 상단을 넘어갔는데 다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냐라고 따져본다면, 지금 외부적인 그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그냥 외부 영향이 없고 그냥 경제만 어렵다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좀 놀다가 또 가고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림이 천천히라도. 근데 지금 너무 큰 게 눈앞에 왔어요. 전쟁이라는 카드를 꺼내 가지고 경제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좀 무리보다는 그래도 비트코인이 어떻게 반등을 주는지, 추가 이탈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